안녕하세요. 부다지 상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 뵙고 네, 면대면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9-3강은 9-2강에 이어서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접근 방법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세 가지 접근 가운데 이번에는 사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총체적이고도 통합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좀 잘 우리가 아동들에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복지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접근할 수 있을까? 어째서 좀 활용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서 사회 관리를 살펴보면 케이스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대체로 다 이렇게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개인을 따져봤을 때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가 있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맞춤형 복지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한 명당 그렇게 딱 맞는 그런 복지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정하고 기본적인 것들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개인에 따라서 특성이나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례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기능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총체적이고도 통합적인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연계성 및 통합성을 필요로 하는 발달 초기 아동들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때문에 사례 관리의 실시에서 고려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원칙, 조정의 원칙, 서비스 통합의 원칙, 서비스 연속성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 가운데 공동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본 원칙은 모든 아동복지 실천 과정에서 그야말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고 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서로 상보적이며 다시 말해서 권리의 향유와 함께 책임의 준수, 의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동복지를 실현하려면 아동과 부모와 가족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며 그 중요성 때문에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한 대상을 더 들라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주 부모라 해도 아침 저녁만 아동들을 이렇게 케어하게 되고 그다음 뭐 주말만 케어하게 된다면 그 주중에 많은 시간을 교사나 사회복지사와 지내는 시간이 많다면 그 또한 이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심리적 지원이든 어떤 지원을 받아서 건강한 그 개인이 되어야 하고 건강한 아동을 위해서 건강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는 모든 국민은 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고 정부 지원 법인 어린이집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네.
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기업들도 노력을 해서 어린이집도 뭐 세우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회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를 보면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정진을 위해서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해라 그런 거고요. 또 그다음에 뭐 셋째 번째 보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말 여의치 않을 때는 성장한 과정과 이렇게 분리돼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장한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태어난 과정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아동이 태어난 과정에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긴급 가족 뭐 돌봄 이런 센터들도 있어요. 그럴 때도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목적은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네,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는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네, 뭐 다섯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든 네,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기본적인 권익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은 뭐 무차별의 원칙 이런 건 다 유엔에도 다 있는 거라서요. 예. 청소년은 외부 영향에 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아직까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애들 말하면 건방스럽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아이들은 건강한 어른으로서 그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한 그런 삶 속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뭐 돈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예전에만 해도 그 이렇게 굉장히 여아들은 전시받던 그런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뭐 딸라하면 죄진 것처럼 그렇고 특히 남성이 또 그러는 것도 그렇지만 같은 여성인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딸 낳았을 때 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성별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될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동 권리의 책임에서는 아동은 아동복지 주체로서 권리의 책임을 가지고요. 또한 그 아동 역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아동은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책임을 지고 부모 및 성인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기대와 지도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자신이 부과되어 있는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본분과 도를 지켜야 한다. 그다음에 아동은 성인의 보호를 받지만 점점 공립된 개체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자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동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합의하에 규정하고 있는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박사방인가 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같이 이렇게 같이 운영했던 뭐 그 도왔던 사람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성년자애 같은 경우 법적 보호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이거는 그 얼굴 다 가리는 거 못 가리게 하고 다 신상 공개하잖아요. 이름도 공개하고 이런 아동을 위한 어떤 그
권리도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아동 복지의 그런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뭐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 그래서 이를 대상으로 하죠. 뭐 보통 우리가 아동이라면 초등학생 정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부분, 그래서 여기도 뭐 아동이 어떤 경우에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집단으로 뭐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라든지 이게 너무 사안이 아이로서 아동으로서 하기가 너무 엄청난 일일 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공개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인종이든지 다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들, 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또 제가 유엔 얘기하면서 협약 얘기하면서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라 아시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조에 보면 정부는 아동의 4조에 보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했고요. 5조에 보면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법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조에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되고 만약 나쁜 영향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헤어져 살아야 되죠. 헤어져 살아야 되고 부모의 권리도 심한 경우에 박탈당합니다. 친부모지만 아동을 성폭행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아동이 분리를 원하거나 너무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분리해야 되고 아동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권리를 계속 놔두게 되면 계속 부모로서 애를 데려갈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이 너무 위중할 경우에는 이 또한 처벌을 받게 되고 자기의 부모로서 권리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뭐 권리와 책임은 천륜이라고 하죠. 서로 선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너무 인성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은데 그걸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가족이라는 건 참 좋으면서도 힘든 부분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또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한다. 부모는 자녀가出生한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공식적 보호자고 당연히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인 그런 안전 같은 총체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되죠. 부모는 아동의 행동과 그다음에 생활 방식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칠 권리 또한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학대로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가하는 아동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도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묻게 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고 처벌하게 되죠. 심한 경우는 당연히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에는 사회와 국가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아동을 포함한 인간의 삶은 사회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윈윈 도와야 된다는 거죠.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뭐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는 아동복지 체험을 다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인식을 고취하고 아동을 위한 재반복지 환경과 복지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아동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과 통합성의 원칙인데요.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에서 보면 전문성과 통합성에서 오늘날 아동복지는 아동을 포함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 종사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동에 대해서는 그 인구 조사에 인원에 넣지도 않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성이 참정권 얻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아동도 점점 지금은 투표의 그 연령대가 줄어드는데요. 어, 그 전만 해도 점점 높았잖아요. 투표 연령대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아이들의 그런 투표 연령대를 낮춤으로써 너희들 의견도 존중할게 이런 거잖아요.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했고 아동복지 종사자 및 시설 양육과 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의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하는 지식과 기술이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고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통합성은 아동복지 관련 영역에서 발휘한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서로 상관된 관계 속에서 연결해서 아동복지 목적을 달성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로서 아동복지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고 있어야 하고 최소 기준은 관련 자격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마음만으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이 뭐 몇 도가 되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이 났을 때 어떤 처치를 해줘야 되는 것도 내가 부모라면 알아야 될 것이고 복지사라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술들 뭐 어떤 교사라면 보육시설의 온도는 몇 도여야 하고 습도는 몇 도여야 하는지 알아야지 잘 케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으로 절대로 좋은 교사나 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이 전문성은 정말 프로답게 잘 해야 되지 않나. 대충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러 왔으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성의 원칙에서는 그런 고도의 어떤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 연마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성은 당연히 뭐 이것저것 다 아울러서 통합해서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대상별 우선 원칙에 보면 모든 일에는 선택적 우선순위가 있다. 아동복지 실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상별 우선순위가 있는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당연히 우선 대상자가 되면 선별성의 원칙에 의해서 복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지금 보편복지로 가고 있지만 처음 복지가 시작하고 할 때는 선별복지가 시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병원에 갈 정도로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할 정도의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별복지로 시작해서 보편복지로 간 거죠. 그래서 우선 가장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 대상자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보편성의 원칙은 특정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응하는 원칙입니다. 선별복지가 조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없는 거라면 보편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선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가 더 발달하고 부강해지면 꼭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뭐 어쨌든 그런 뭐 아파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도 돈이 있을 때도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은 우리 김해들만 해도 뭐 해반천을 공원화한다든지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해반천만 뿐만 아니고요. 우리 신어천도 그렇고 뭐 공원화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공원화하는 것 중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여가를 즐겨라. 그리고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국가나 시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도서관도 많잖아요. 요즘 큰 도서관뿐만 아니고 뭐 동사무소에 딸린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교회는 특히 책이 참 많잖아요. 그런 도서관을 활용할 때 꼭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시민이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편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상별 원칙에서 우선순위에는 항상 어, 선별성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보편성의 원칙에서는 네, 어,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기본 원칙인데 보호성과 개발성의 원칙인데요. 아동은 존재론적으로 발달적 그 가치 지닌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는 이러한 가치를 기초로 해서 육성돼야 하고 보호성의 원칙에 의해서는 보호성은 장애나 문제를 지녀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잔존 능력을 보호하고 정상화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또 개발성의 원칙이라면 개발성의 원칙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직접적인 바로 나타나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도 아동 스스로가 자기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가끔 연예인 가운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구 선수 되고 싶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아서 못했고 뭐 연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반대했을 때 끝까지 설득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성적을 뭐 향상시킨다든지 이렇게 끝까지 어, 자기가 노력해서 뭐 얻게 됐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 운동하고 싶은 애들은 좀 운동을 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막지만 말고 그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뭐 자기 뭐 가게를 차린다든지 자기 준비 기간은 저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못하는 것만 공부만 못한다고 이래야 단칠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잘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개발해 주는 건 어떨까? 기회를 주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하에서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노력하는 그런 더 노력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데 이런 잠재된 능력을 많이 개혁하는 또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도 개인에게 너무 틀에 박힌 프레임만 자꾸 세우지 말고 공부 못하니까 너는 악재생이다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한번 해봐라. 그 BTS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정말 저도 그 공연 실황 같은 거 보고 이러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뭐 굉장히 그 자부심도 느낄 만큼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도 축구 선수 세계를 누비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죠.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작은 거라도 이뤄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참 우리가 다 그냥 하나의 프레임만 세워서는 안 된다. 공부라는 프레임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실천에서 특히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강점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 실천에서 기본 원칙에서 치료성과 예방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치료는 한 온스보다 예방의 한 파운드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예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병 나고 나면 국가적으로든 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있죠. 손실이 있는데 예방해서 안 걸리면 국민 뭐 세금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 돈 안 들어가는 거고 그게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니까 그만큼 예방은 되게 중요한 거고 국가로서 예방 차원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동기는 전 인간 발달의 초기에 해당하므로 발달의 기제인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과역성이 크게 작용한다. 기초가 만들어지죠.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적기성. 애가 막 책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책을 엄마로부터 책 읽는 걸 듣고 싶은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적기성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기초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때 뭐 뭘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있으면 이때는 가장 그 아이가 발달 과정상 가장 그거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기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누적성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함께 모여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불가역성 아동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때 신뢰성이 회복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그 신뢰성 회복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불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동기는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고 잘 교육해야 되고 잘 돌봐야 될 시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가역성의 원칙에서 기초성의 원칙, 적격성의 원칙에서 아동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치료성의 원칙은 뭐 다 아시겠죠. 기능이 회복되는 건데 그만큼 힘드는 거고요. 예방성은 말씀 다 안 드려도 얼마나 예방이 중요한지 아동기에 있어서 그래서 예방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족이 지닌 장애나 부모 그다음에 문제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원칙인데요. 이 적용이 예방만 잘 되어도 정말 뭐 훌륭한 아동으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예방을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하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아요는 사회복지 실천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서 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공모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들어가서 보건복지부나 뭐 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실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둠을 하시든 어쩌든 해서 한번 개인도 괜찮고요. 단체도 괜찮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옹모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심으로써 건강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실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강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또 더 이어질지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